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무려 헌재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네요, 선배. 네. 오죽해야 이제 작가들까지 이제 제가 어제 한덕수 총리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기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들 이제 그 인터뷰를 쭉 이제 전화 취재를 했는데 나부터라도 짱돌을 들겠다. 다 이 말을 해요. 헌재 출신들조차도.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그럼요. 네. 예, 저 전직 판사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웬만하면 끼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웬만하면 나하고는 좀 다른 일이야. 그리고 격떨어져서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고 대단히 네. 보수적이고 길거리에 나오는 거 싫어하고 뭐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수요일 아침에도 길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부터라도 짱돌을 들고 광화문에 안 나갈 수가 없다. 네. 대체로 50대 이상입니다. 50대가 되어서 짱돌을 들어야만 네. 하는 이런 거고 김용남 전 의원도 아시잖아요. 오민씨. 아니, 그렇죠. 50대 네.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심지어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안 되겠다. 나부터 짱돌 들어야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용인데 정계선 재판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4가지 의견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공존했죠. 8인 4색이에요. 8인 3색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다. 8대0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7대1, 6대2, 5대3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종합하면 대단히 위중한 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강 작가를 포함해서 맞아요. 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작가들 400여 분이 모여서 그렇죠. 이런 성명을 내고도 남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작가들이 용기 있게 이제 한 줄 성명이라는 것들을 네. 곁들여서 냈는데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형식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회의 지금 사무총장이 송경동 시인이 맞아요. 됐는데 네. 그 지금 단식 농성 중이죠. 제가 이 여담입니다만 몇 년 전에 송경동 시인이 나란 일로 전화를 주셔갖고 나란 일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란 일로 좀 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 뭐지? 그러니까, 네. 무슨 네. 버스인가 뭐 이거 네. 평화 희망버스. 희망버스. 네. 네. 아유 이게 저항 시인이 나란 일을 보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농담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단식을 또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작가회의 중심으로 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은데 한 줄로 다 내서 이 문장들 역시 이제 그 소설가들이다 보니까 문장들이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 김초엽 씨 같은 경우에는 제발 빠른 파면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뭐 이렇게 했었고. 작가님들도 이런 심정이었네. 네. 장강면 씨 같은 경우도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요. 이제 입장을 네. 밝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 같은 것들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가들도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무대에 쓰는 가수들이 출연하기로 했다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격당하고 거의 뭐 신상이 박제되는 수준으로 이제 네.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실제로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구미 공연이나 이런 것도 취소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승환도 탄압을 받는데 다른 가수들은 굉장히 눈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 무대에 서면 어디 다른 공연을 갔을 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지만 너는 좌파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수들한테 그 공연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런 지금 분위기도 있는데 네. 한 400명 넘는 작가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입장을 한 줄로 발표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고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이만큼 조그만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테러 행위 아니겠습니까? 박상희 기자님. 네.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문학에는 민주주의가 이제 바탕이 돼야 더 창의적이고 좋은 말, 그다음에 좋은 글, 뭐 좋은 컨텐츠를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뭐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누가 해서 사상 검증을 하고 이게 과연
이분들을 우리나라가 또 K-팝 뭐 K 콘텐츠 선두주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도 있지만 본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맞아요.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가 원래 그 선거형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평가하기를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그렇죠.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를 판단을 내렸죠. 내린 네. 거니까 이거는 위기의 징후인 것이고 실제로 선거는 하지만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국제사회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니 독재 국가에서 그런 줄 쓸 수 있습니까? 예, 앞서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은 이게 생업이 걸린 일이에요. 네. 잘못 썼다가 야 이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정희 시대에 길가에 앉아서 이런 게 금지곡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새마을 운동으로 바빠 죽겠는데 누가 길가에 앉으라 그랬어. 금지곡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시대를 네. 우리는 겪어왔는데 또다시 윤석열 시대에 그것도 21세기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근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예? 그리고 지규현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 어떤 개인의 법률가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정무적 판단 마치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룩한 결정인 양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국민적 총의에 맞는 거냐.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여론 지형에서 70%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거 빨리 탄핵해서 정상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난 12월 탄핵 이후로 계속 매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가들이 앉아서 풀어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한덕수도 기각시켜버리고 멋대로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야 우리는 법 위에 있어.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 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작가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모욕인 거죠. 그리고 네. 12월 3일 이후에 사회가 너무 다이나믹해서 뭔가 창작 행위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줄도 못 썼대요. 12월 3일 이후에. 아, 시나리오에 예. 못 쓸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뭐 다이나믹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다음에 무슨 일이 모르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든대요. 현실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내가 글을 쓴들 나는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영화를 아닌가. 만들든 근데 네. 그럴 것 뭘 해도 같아, 진짜.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창작으로 업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네. 세월이다. 이거를 뭐 누가 그런 얘기 흔한 얘기로 합니다만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쓰면 투자자가 투자해 주겠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3개월 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뭐 이게 네.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엄혹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그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호주, 독일 이런 나라와 함께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그 선거 민주주의 네. 국가로 이제 그쵸. 하락이 된 하락. 건데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삼권 분립. 그러니까 국회가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법 앞에 평등 확보. 이 얘기를 사실은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가 항고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그렇죠. 검찰의 태도를 통해서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70년 형사소송법으로 소송을 해온 70년 역사상 딱 한 명에게만 적용을 해준 거 아닙니까?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그러고 나서 진짜 염치도 없고 얼굴에 철면빛 깔았듯이 그 다음날 야 원래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돼 혼란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전에 저희가 뭐 김건희의 수사 안 하고 이런 거 비판하면서 법이 거기 앞에 가서 멈추느냐 이런 얘기를 수사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일부 수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만 놓고 진짜 보면 이건 일방을 수사가 향한 아닌 평등.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저는 왜 작가들만 이걸 합니까? 저는 언론인들도 한 줄 설명을. 네. 아니 언론인도 해야죠. 저는 언론노조 그다음에 기자협회, PD연합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저는 전 국민이 나서서 이거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 시킬 네. 수도 없어요. 예. 스스로 나서서 해야 스스로 됩니다. 나서서 해결해야 네.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인이라 어디 딴 사람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론인들도 나서서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시국 선언도 발표하고 대학가의 학생들 다 시국 선언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그 전선에 있는 기자들이 매일 욕도 많이 먹지만 이 보도하는 전선에서 어떤 판단과 가치 지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죠. 그리고 저는 기자협회
연합회, 언론노조 다 나서서 농성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버젓이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날 증인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날 현장에서 장갑차 제 몸소 눈앞에 체험하셨죠. 있었고 네. 저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자꾸 시민들이 와서 장 기자님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아 나 가고 싶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문에 제가 왜냐면 너무 열심히 추천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시고 그냥 현장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는 평가가 있던데. 집에 30시간 못 갔어. 아니,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서 네. 봤잖아요. 저 봤거든요. 제 눈앞에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잖아요. 계엄군이. 그리고 국회 안에 정말 아비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하잖아요.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물론 없지. 아니 그럼 꼭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끊임없이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본질을 감추고 있는 거죠. 본질은 폭력인 거고 비상계엄인 거고 온 국민을 반국가 세력 또는 무슨 공산 전체주의라는 프레임을 거두어서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따라서 폭사든 등등에. 네. 근데 그런 본질은 다 감추고 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뭐 절차가 잘못됐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감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위헌을 저질렀으면 파면을 해야지. 위헌을 저질렀는데 왜 파면을 안 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서 안 잘려요? 그러니까요. 잘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잘립니까? 그리고 탄핵한 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국회가 탄핵도 안 하면 왜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각자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예요. 각자 그렇죠. 일을 하면서. 근데 니네 탄핵도 하지 마.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는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하면서 마치 국회의 탄핵이 남발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가는 기득권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행태가 정말 아유, 아니, 우리 장 점점점이에요. 선배가 이제 언론인의 아.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도 성명 같은 걸 내야 되지 않냐 하니까 돌발적으로 이 여기 계신 세 분에게 한 줄 성명을 내보자고 하는데 저도 생각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은 생각났습니까? 저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네. 저부터 갑니까? 네. 우교요. 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아, 우리 김한 기자 그다음 차례 갑니다. 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너무 멋있는 말을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정말로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네. 이 나라에 살고 싶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네. 이 나라에 살기를 고심해 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예. 저도 비슷한 건데 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는 카톨릭 신자에서 아침 기도를 해요. 아침 기도를 할 때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발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봐 이 나라에서. 아니, 저는 진짜 심각하게 아니,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고민이죠. 들었어요. 네. 아니 당장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비상계엄을 할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고 거리로 뛰쳐나오면 그걸 기화로 전시 또는 준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규정해서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벌어질 일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부재 직무정지 상태가 그 12월 14일부터 헤아리면은 석 달이 넘었거든요. 농반진반으로 정치권에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없으니까 비로소 돌아가는 일들이 좀 생긴다. 박상희 기자님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앞에선 싸우더라도 국회 이제 지하에 가면 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서 이제 좀 대화합의 장을 대화합의 장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다 알지만 이제 그 위원회마다 다 예산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사위든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법사위든 이런 곳에서 이제 항상 한 주마다 회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예전에 뭐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어떤 이제 남녀가 아니라 남자 의원끼리 같이 뭐 러브샷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맞죠. 듣고 했는데 예. 그런 게 조금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사실 좀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어떤 이제 권위적인 인물이 한 명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야에서 그런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는 기미 정도 아주 티끌만큼 아니,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 부재 중에 벌어진 일들을 헤아려 보면은 일단은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리고 의대 정원 이슈 계속 안 풀렸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주도로 네. 타협안을 내놨고 실제로 내년도 정원은 동결하는 수준에서 지금 대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네. 그게 이제 먹히고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절반 가까이도 복귀를 그러니까요. 하겠다라고 네. 하고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 정도 테러가 열렸으면 합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뭐 아직 중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는데 이거를 2,000명 아무런 말하자면 프로세스 없이 2,000명은 죽어도 2,000명이야. 네, 맞아 죽어도 2,000명이야 그냥. 네. 2,000명이야. 뭐 어떡하죠? 2,000명이야. 이런 상황으로 몇 개월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CBS 이정주 기자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했어요? 오늘 아침 네. 취재 편의점에서 얘기해 주는데 네. 이거 무속이다. 그러니까 2,000명이 근데 다른 학교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우리는 강원대 이정도 기자랑은 말을 섞으면 안 돼. 아니 근데 뭐 거기만 숫자가 2로 튄다는 거예요. 끝 숫자가. 숫자가 왜 2로 튀냐면 2,000명을 맞춰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무속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정주 기자가 네. 기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정권 안에서는 계속 고수하고 그냥 말도 안 통하고 밀어붙이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윤이 빠지니까 합리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여야정 물꼬가 간에 텄다. 그렇죠. 예. 일이 이게 된다. 무속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보면 2,000명과 1,850명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가 설명이 안 돼요. 네. 근데 무조건 정부는 2,000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쪽에서는 왜 2,000을 고집하는 거야? 2,000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집착하는 깎을 거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예. 정책이라는 건 인원수라는 건 언제나 조율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경직성 그걸 완전히 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경직되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럼 저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다른 판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의심이 거예요. 되는 왜냐하면 겁니다. 네. 한쪽 당사자들이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의료가 거의 붕괴되는 상황이 오는데도 우리는 2,000명, 우리는 2,000. 이것만 얘기하니까 왜 그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에서 진행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 이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일 초반에 엄청 논란이 컸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있어요. 맞아. 네, 예. 그것도 아무런 말하자면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얘기해요. 갑자기 하지. 네, 예.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면 왜 낮춰야 되는지를 대통령실이 최소한 뒤에 수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처들이 그 과정도 없어요. 없고 그냥 숫자만 딱 던지는 시국에 그러면 이건 뭐 이거 누가 말해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생각해 많아요. 보면 초반부터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했을 때 그 이튿날 대통령이 엎어버리고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시간도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출입 기자들 다 불러놓고 브리핑했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나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들이 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포항에 석유가 납니다. 막 이러니까 진짜? 그리고 막 알아봤더니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면 그거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가 기자들이 진짜 바빠져야 될 것 네. 같아요. 내란을 종식하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삼부토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추적 취재해가지고 민낯을 밝혀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정권 있지 않게 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